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합의랑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돼서 가해자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단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까지 모두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놨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결국 이런 중대사고의 가해자라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얘기해서 합의를 하기는 솔직히 엄청 어렵더라고요. 분노와 슬픔에 빠진 피해자 측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해자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이 최대 2억 원, 변호사비가 최대 5천만 원,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사고 직후에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무상 형사비는 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시도하는데요. 담당 수사관의 중재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까 피해자랑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게 피해자에게 전달은 되지만 사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가해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적힌 서류를 경찰 단계에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수사관들이 이런 실무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형사합의 중재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단계에서 형사합의가 되는 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부턴 저희 보상가 배상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여기서 합의금이 많이 나가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가해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형사합의금이 들어가 있는 운전자 보험 담보는 자동차 보험이랑은 다르게 할증 등의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이 보험에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월 2만 원 정도 하는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합의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의 그런 탄원서를 받는 게 본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 형사합의에 임할 때에는 절차상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게 좋은지를 보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과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검찰 송치 이후에 재판 시작 전이나 또는 첫 재판 날짜 이전에 합의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행정처분이나 면허정지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보상가 배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